무릎 관절 운동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하면 되지 않는가,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했더니 살은 점점 더 찌고, 그러면 무릎은 또 점점 더 아파진다. 아파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무릎을 튼튼하게 해서 운동을 하면은 관절이 좋을 것도 같고, 또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해서 관절이 나빠지면 또 안 좋을 것도 같고 그런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즉, 운동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되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애매하네요, 그러면. 예,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경험과 실제로 근데 실천을 해보시면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의사에게 무조건 의존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운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튼튼하게 스스로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무릎의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 무릎뼈, 종아리뼈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이어져 있는 관절이고요. 이 주변을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데도 작용을 하지만요. 무릎 관절 자체를 지지해 주는 데도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스프링이나 쿠션처럼 무릎에 걸리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정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근육들이 튼튼해지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무릎에서 그러면 통증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오른쪽에 보이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무릎을 이렇게 펴게 해주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허벅지 근육이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근데 앞서서 제가 세 개의 뼈로 무릎 관절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퇴사두근이 이 세 개의 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넓게 펴져 있는 근육이네요. 이게 아, 예. 구부릴 때마다 여기에 힘이 쫙쫙 들어가긴 하네요. 펼 때 들어가는 때. 겁니다. 펼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뼈까지도 연결되고 무릎뼈랑 종아리뼈 사이에는요. 힘줄로 연결돼 가지고 대퇴사두근이 작용을 하면 무릎뼈와 종아리뼈도 같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 무릎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관절에는 스트레스를 적게 주면서 대퇴사두근과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느냐, 이것이 무릎 운동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떤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무릎 관절염이 너무 진행되어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무릎 관절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환자분들이요. 다 운동을 하셔야 되는 환자분들입니다. 4단계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근육을 잘 유지하시면 나중에 인공관절을 하시더라도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수술할 거니까 그냥 안 할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이 운동 방법이 사실 환자들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종류도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운동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저도 오늘 그런 운동을 일반적인 운동으로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요. 실제로 하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운동을 했더니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운동할 때 너무 아프다. 또 운동하고 나면은 무릎이 점점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 운동이 내 무릎에 무리가 되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 몸이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운동 강도를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운동의 종류를 통증이 더 적은 쪽으로 바꿔서 찾아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이후에 무릎 상태를 관찰하시는 게 꼭 필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는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들이고 많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요.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심폐지구력도 키워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나 심혈관질환 모두 다 줄여줄 수도 있고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도 줄여주기 때문에
전신의 건강과 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도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운동을 할 때 무릎 관절에는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적게 주면서 대퇴사두근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이 되겠죠. 좋겠다. 예. 그런 대표적인 운동이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오. 자전거 타기는 체중을 지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걸리는 스트레스는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자전거 타보시면 어디가 뻐근해지죠? 허벅지. 허벅지 근육에 아주 특화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예. 하는 운동이거든요, 자전거가. 그렇기 때문에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면서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반드시 다리를 폈을 때 끝부분에 페달이 있을 때 약간만 무릎이 구부러지는 정도로 안장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통증이 없이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다음으로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요. 물속에서 하시는 운동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부력이 우리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관절에는 스트레스가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아쿠아로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속에서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좋고요. 예. 수영을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하실 수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자유형이나 배영을 추천드립니다. 자유형, 배영 하면은 우리 발차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가 뻐근해지죠? 허벅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절에 스트레스를 적게 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허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죠? 오르기. 계단 오르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요. 그런데 계단 오르기에서는 조금 생각해 보실 점이 있어요. 평지를 걷는 것보다 계단을 오를 때는 그 무릎에 걸리는 하중과 충격이 좀 서너 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무릎에 특화된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 반장님 나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김원쌤 오신 날 제가 운동하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앉을까? 첫 번째 말씀드릴 운동은요.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체중 지지는 할 필요가 없죠. 무릎 펴기를 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한쪽 다리 무릎을 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끝까지 무릎을 펴가지고 5초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때 중요하신 게 무릎 안쪽, 이쪽 부분에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펴서 꾹 눌러주시면은요. 안쪽 근육에 빵빵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퇴사두근 중에서도 내측 광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여기 있는 무릎뼈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요. 근데 이게 운동이 좀 강도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모래주머니를 사가지고 발목에 차서 하시거나 아니면 고무 밴드를 발목에 감고 반대쪽 발로 잡고 하시면은 운동 강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발을 당기거나 뻗을 필요는 없을까요? 당기거나 근데 뻗거나 당기거나. 어떤 운동 선생님은 내리라 그러고 어떤 운동 선생님은 뒤로 당기라 그러시거든요. 둘 다 상관은 없지만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이 당겨주시면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기니까 이게 더 시원해요. 맞습니다. 이 무릎 운동에 대한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 말고 또 도움이 되는 운동이요.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엉덩이 근육. 옆으로 갈까요, 제가? 잠깐 계셔도 됩니다. 엉덩이 근육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몸을 몸통과 다리에서부터 이 중앙에서부터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이 다리를 잘 잡아준다. 그러면 서 있을 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릎에 걸리는 스트레스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같이 강화시켜주면은 대퇴사두근 플러스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 무릎 건강을 더 많이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장님 옆에 잠깐 누워 주십시오. 아유, 제가 어제 숙직했거든요. 눕고 싶어서. 철야 근무를 하신 터라 피곤하시겠네요. 네. 옆으로 아이고. 누워 주신 상태에서요. 예, 예. 자, 다리를 약간 구부리시고 예. 우리 조개가 입을 벌리는 것처럼 무릎 사이를 벌려 주십시오. 아, 엉덩이 근육이 여기에 힘이 들어갔는데 이 엉덩이 들어가요? 쪽. 예, 맞습니다. 예, 예. 뒤쪽에 있는 근육이 우리가 무릎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면은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5초 유지하면서 무릎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시고 이것도 반복을 해서 엉덩이가 뻐근해질 때까지는 해주셔야지 근력이 강화가 되는데요. 이것도 좀 약할 수 있겠죠. 예, 예. 처음에는 무게를 주지 않고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모래주머니를 여기에 차고 하시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무 밴드를 사서 예. 이 위쪽 허벅지 앞쪽을 감아주시면은 운동 하중을 늘릴 수가 있고요. 또 만약 고무 밴드를 이용하시면 눕지 않고 앉아서 TV 보시면서 다리 벌리기 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 벌린다고 좋은 건 아니죠? 무리해서 많이 벌리실 필요는 예, 없고요. 예. 움직일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는 서서히 정도만?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네, 실제로 엉덩이가 좀 뻐근해요. 예, 아주 힘이 딱 느껴져요. 예, 요 양쪽 부분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겠다. 양쪽 예, 그렇죠. 이쪽으로 하고 반대쪽으로 해서 또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짝꿍둥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짝꿍댕이. 자, 무릎 관절 운동에 좋은 운동. 대부분 이제 앞서 말씀하신 앞 허벅지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었네요. 네. 네. 하지만 이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고요. 그 외에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도 키우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질환이 나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릎 관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릎 관절은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하중에 무릎 관절의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관절이 나빠져요. 그래서 바닥 생활은 해서는 안 되고 침대 생활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바닥 생활하면 양반다리 하면서 무릎 관절 구부러지죠. 그리고 또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 생활 하시기를 더 권해드리고요. 또 바닥에서 손빨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체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 관절염이 많이 생기고 당연히 무릎에도 무리가 가게 되겠죠. 근데 체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거 줄이기도 어렵고 2, 3kg 줄인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체중을 3kg만 줄이셔도 실제로는 10kg 정도 충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행 가거나 놀러 갈 때 돌아다녀야 되고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것은 예방하셔야 되고요. 또 너무 무리되는 운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위험 신호를 보내면은 그때부터는 바른 운동을 통해서 무릎 관절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튼튼한 관절을 노년까지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